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사실 무릎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굽고 약해집니다. 무릎이 아프니 그냥 걷기라도 해야지 하시는데 걷고 계단 오르고 하면 안 돼요. 척추 고관절까지 연쇄 손상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낙상과 골절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악순환이에요. 진짜 악순환.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또 무릎이 더 아프고. 이게 어떤 근육 운동보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먼저 무릎 통증은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만 생기는 게 아닌데요.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거나 무릎에 있는 인대나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도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무릎을 관절 전체 구조물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받던 70대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평소에 자주 아프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몇 년을 병원을 잘 안 다니시고 버티신 거죠. 근데 점점 걷는 게 힘들어져서 결국 지팡이에 의지하게 됐고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졌어요. 결국 빗길에 그냥 미끄러져 버려가지고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보행장애, 체중 증가, 척추 고관절까지 연쇄 손상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낙상과 골절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신호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래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무릎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굽고 약해집니다. 꾸준히 쓰면서 지켜줘야 하는 관절이죠.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니 그냥 걷기라도 해야지 하시는데 사실 무릎이 이미 불편하다고 느끼셨으면 무리한 걷기보다는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무릎에 반복적인 하중을 주는 반면에 근력 운동은 무릎을 직접 보호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버팀목이 돼서 이렇게 딱 버텨주면 걸을 때 충격이 줄어들고 관절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육을 키워야 할까요? 가장 핵심은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인데요. 무릎을 펴주는 힘을 담당하고 무릎 관절이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에요. 또 엉덩이 근육, 둔근도 무릎에 가는 부담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함께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무릎이 아프던 분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꾸준히 키워주면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무릎을 보호하는 길은 덜 쓰는 것이 아니라 근육으로 든든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무릎은 여러분을 버리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근육으로 지켜줄 때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한 운동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고르게 강화시킬 수 있어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천천히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물속 걷기 운동입니다.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걷는 운동은 체중이 물에 의해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신 근육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가볍게 체중을 싣는 요가나 필라테스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엉덩이를 올리는 브릿지 운동이나 고양이 자세, 소자세 같은 이런 간단한 요가 동작은 무릎에 무리가 없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관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어요. 바닥에서 하는 동작 위주라서 무릎에 체중이 직접 실리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무릎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운동들은 무릎에만 좋은 게 아닌데요. 무릎을 보호하면서
중에서도 전신 건강까지 챙겨주는 아주 효율적인 운동이에요. 이 첫 번째 실내 자전거는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종아리 근육까지 고르게 발달시켜줍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심폐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체지방 감소에도 좋아요. 무릎이 불편한 분들도 운동 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물속에서 걷는 운동은 전신 유산소 운동이에요. 특히 물의 저항 때문에 팔과 어깨, 허리까지 자연스럽게 쓰게 되죠. 그래서 무릎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체중 조절, 허리 건강, 전신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물속 운동은 몸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장점까지 있어요. 세 번째, 요가나 필라테스는 무릎에 무리 없이 허리, 골반, 복부 코어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 회복, 허리 통증 예방, 체형 교정에도 도움이 되죠. 즉, 무릎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심장, 혈관, 허리, 체중 관리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해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 몸 전체를 돌볼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운동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누워서 하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주세요. 아픈 쪽 무릎에 수건이나 두루마리 휴지 또는 작은 베개를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 적당한 크기와 높이를 맞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고 누워주세요. 그 다음에 수건을 받친 쪽을 바닥을 향해서 지그시 눌러주신다는 느낌으로 쭉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갈 거거든요. 허벅지 앞이 단단해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다시 힘을 빼시고. 이게 어떤 근육 운동보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훨씬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허벅지 앞쪽에 단단해지게 힘이 간다는 느낌이 들으시면 돼요. 쭉 눌러주시고 5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숨 내쉬면서 다시 힘 풀어주시고.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은 힐 슬라이드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먼저 오른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천천히 무릎을 들어서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천천히. 이때 중요한 점은 발 뒤꿈치를 바닥에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아픈 게 느껴지시면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안 아프신 범위만큼만 천천히 올라오시고 2, 3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쭉 내려가시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 다리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이쪽만 천천히 가서 아프시면 멈춰주세요. 다시 2, 3초 멈추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10번씩 3세트 양쪽 번갈아 가서 해주시면 돼요. 운동 중에 무릎이 아프면 참아야 하나 멈춰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정답은 무조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 운동을 즉시 멈춰주세요. 통증이 나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작은 손상이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릎 주변 인대나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괜찮겠지 하고 버티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 다음은 냉찜질을 해주세요. 운동 중 발생한 통증은 대개 열감과 붓기가 동반되는데요. 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냉찜질을 하면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쉬었는데 통증이 금방 가라앉으면 단순 근육 피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붓기나 열감이 계속 빠지지 않고 지속되면 꼭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관절이나 연골, 인대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강도를 낮추고 시간도 줄여서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예전 강도부터 시작하시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무릎의 신호에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게 두렵지 진짜 무서운 건 무릎을 잃는 겁니다. 통증은 나를 지켜주는 경고등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습관과 동작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의 최악인 자세 2가지, 그리고 피해야 할 운동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악의 자세는 바로 쪼그려 앉기입니다. 화장실에서 주방일 할 때 습관처럼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는 무릎 연골에 체중이 몇 배로 실리면서 관절을 압박해요. 특히 무릎 앞쪽 연골 손상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양반다리 자세예요. 바닥에서 오랫동안 양반다리를 하고 있으면 무릎이 옆으로 비틀리고 관절 안쪽에도 큰 압력이 생깁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잘 펴지지 않는 분들은 특히 피하셔야 돼요. 운동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 피할 운동은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운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계단은 무릎의 체중이 4배에서 5배 이상 실리게 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매일 계단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연골 손상이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스쿼트인데요. 체육관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깊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젊고 건강한 무릎에도 부담이 크거든요.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무릎은 소모품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관절입니다. 나쁜 습관은 줄이고 무릎이 편안해지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게 올라갈 때 대퇴사두근이 진짜 많이 쓰이시거든요.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무릎 아프시기 전에 강화하려고 하면 해도 돼요. 그러면 계단 오르는 거 괜찮은데 이미 무릎이 아프다, 아파서 나 운동해야지 하고 걷고 계단 오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더해서 무릎이 더 아파질 수가 있어요. 무릎 아프신 분들 보면 대부분 허벅지 근육이 진짜 없으세요.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무릎이 더 닳고 체중이 더 많이 실리니까 연골이 더 많이 닳아서 관절염이 많이 생기세요. 이게 되게 악순환이에요. 진짜 악순환.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또 무릎이 더 아프고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 오르기 하면 안 돼요. 운동으로 무릎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무릎 관절을 위해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 2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관절 안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뻣뻣함이 줄어들고 관절 움직임이 한결 편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이 식품들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요. 단백질은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소플라본은 연골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관절이 약해지기가 쉬운데요. 콩류 섭취가 보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음식으로 챙겨주는 것이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자극을 받아서 점점 튼튼해집니다. 덕분에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고 관절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무릎이 이미 많이 손상이 된 분들이나 체중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에서 장시간 걷기를 하면 오히려 무릎에 하중이 과도하게 실려서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래 많이 걷기보다는 내 무릎이 편안한 범위에서 가볍게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무릎 관절염 예방과 진행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좋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걷기 운동은 무릎 질환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화 신발 선택, 평지 걷기, 스트레칭 같은 기본 습관만 잘 지켜도 무릎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환자분이 종아리가 아프셔서 오셨는데 걷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 이상 막 걸은 거예요. 근데 막 종아리가 쥐나가지고 막 터질 것 같은데도 그럴 때도 걸었대요. 제가 걷지 말라고 했더니 걷기 운동 좋다고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면 그럼 하셔도 한두 시간 정도만 하셔라. 4-5시간 그렇게 못 걸었대요. 막 너무 아파서. 근데 그렇게도 계속 또 하신 거예요. 아니 걷기가 좋은 거 맞는데 그렇게 아프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된다고. 1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제가 정해줬어요. 무릎에 무리만 주지 않는다면 걷기는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무릎이 편안할까요? 첫 번째, 평지를 선택해주세요. 언덕이나 계단은 무릎의 체중의 몇 배가 더 실리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공원 산책로처럼 평평한 길을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시간과 속도를 조절하세요. 처음부터 오래 걷기보다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고 무릎이 편하다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무릎이 아프기 직전까지만 걷는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발을 꼭 신경 써주세요. 굽이 높거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크게 합니다. 쿠션이 어느 정도 있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어주시는 게 무릎을 보호하는 첫걸음이에요. 네 번째, 걷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이 허벅지 앞뒤와 종아리를 가볍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무릎이 받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평지에서 편안한 속도로 좋은 신발을 신고 스트레칭을 곁들여 주는 것, 이 4가지만 지키셔도 무릎은 훨씬 편안하게 운동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걷기는 단순한 운동 같지만 무릎뿐만 아니라 심장과 혈관, 전신 건강까지 챙겨주는 최고의 습관이에요. 이 무리하지 않는 걷기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